편안한 인간관계를 위한 학원. 타인을 통해 나를 알아가세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게 됩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카테고리에 분류하죠. 최근 들어 인간관계의 손절 열풍이 불며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면 바로 인연을 끊는 것이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어쩐지 점점 인연을 쉽게 맺고 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인연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누군가가 내게 좋은 사람일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편을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도 내가 그 안에서 크게 배우고 성장한다면 좋은 인연이죠. 모든 관계는 우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당장 내 눈에 만족스러운 방향이 아니더라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나에 대해 배우세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억눌려 있길래 상대의 특정 말과 행동이 불편함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면 내 마음이 나아질지 등을 돌아보며 나와 연결하세요. 내 삶의 인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모두 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자연에는 삶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무들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에 가장 크게 성장하며 가을에는 잎을 떨구기 시작해 마른 몸으로 겨울을 지냅니다. 다시 봄이 돌아오면 잎이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싹들을 틔우죠. 늘 가장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 삽니다. 우리들의 삶 이곳저곳을 채우고 있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서로의 삶에 특정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인연이 자연스레 끊어집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야 할 잎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새싹이 돋을 수 없어요.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새로운 것 혹은 더 좋은 것이 찾아오기 위함이다 생각하면 한결 편안합니다. 더 좋은 곳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니 실제로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오고요. 내가 누군가를 떠날 때보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 때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인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 상대가 떠나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죄책감에 빠져 지내기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집중해 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돌리세요. 이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종착역에 이를 때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확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 인생이다. 호랑이들은 단독 생활을 합니다. 사냥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혼자 하죠.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키우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호랑이들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사자들은 혼자가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250만 년 전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부족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변화했고 온 마을이 함께 식량을 수확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요즘의 사회는 점점 더 독립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짐처럼 대하거나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죠. 먹고 살기 힘드니 남을 챙기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서로와 분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꿋꿋이 살면서도 감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니까요.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일 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 물컵에 물이 반만 채워져 있을 때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다 보면 어느새 내 컵은 빈 컵이 됩니다.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고갈되어 알아눕게 돼요. 반면 내 컵이 가득 채워지고 물이 흘러넘치면 자연스레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채워넣는 것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을 돕는 것에도 경계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흔합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일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듣게 되는 찬사의 달콤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푸는 공감과 친절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공감과 친절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에 혈안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그가 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나를 돕지 못해 괴로운 마음을 남을 도움으로써 해결하는 게 아닌지도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나를 대한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전반이 어렵다고 느끼며 사람들과 있을 때 늘 긴장하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 귀가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난 일을 곱씹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죠.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가장 편안해야 할 관계가 가끔은 가장 불편하고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 세상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타이틀을 얻고자 스스로에게 가장 야박하게 굽니다. 충분히 쉴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베풀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촉하고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세상이 내게 야박하게 군다면 내가 나에게 야박한 것입니다. 세상이 날 무시한다면 내가 나를 낮추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쉼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을 통해 드러남을 인지하고 나면 모든 관계가 나아집니다.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해를 받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 나의 인간 자아인 에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상대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아상이 상대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름을 용납할 수 없죠.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해명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를 이해할 의향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삽시간에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오해를 풀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내 임무는 거기서 끝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기분 나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건강한 소통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나도 맞고 그도 맞다. 2. 텅 빈 마음에 화살이 꽂힐 수 없다. 3.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베푼다. 4. 감사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머물 자리가 없다. 5. 상대에게 집중하면 관계가 쉬워진다. 6. 나도 맞고 그도 맞다. 7.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8. 모든 사람은 자신의 최선으로 매일을 산다. 9. 나는 모든 사람의 여정을 믿는다. 10. 타인은 내 마음을 비추는 소중한 거울이다.